예, 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최저임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영업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그 소식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코로나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기업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계속 악재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큰 이슈들에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 확산되는 이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엄청 크죠. 1인당 40, 60, 80, 100만 원 나타나는 큰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주는, 사실 최저임금이 지금 8,590원이죠. 지금 2, 3년 사이에 30% 정도 가파르게 올랐었는데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이 공약이죠. 이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 그 공약은 이미 달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질적으로 8,59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320원 그렇게 될 겁니다. 내년도 얼마나 최저임금이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지금 결정하는 회의가 어저께 열렸었는데, 민노총에서 왔던 위원들은 4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첫 판부터 기싸움이 대단했었거든요. 자, 오를지 동결할지 내릴지 어떤 결정이 될지 한번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어제죠.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달 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노동부하고 또 이렇게 정책 협의를 하고, 이게 이제 상임위 또 국회 본회의를 또 통과를 해야지 내년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좀 관심사가 될 겁니다. 최저임금 엄청 났었죠.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이 찬반 의견, 이 노동자 또 사용자 측에서 거의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많이 벌였었는데, 노동자 측이 계속 이겼었죠. 사용자는 거의 끌려가면서 거의 그냥 진짜 힘든 상황이 됐었죠. 이 최저임금, 그래서 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최저임금 하면 할 이야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직원을 한 명이라도 써본 적이 있으신 분들, 직원 알바 한 사람에게 월급을 한 번이라도 주신 분들은 굉장히 현장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욱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건데요. 또 고개를 좀 돌려서 또 근로자라든가 또 알바, 초단기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라는 게 이 삶에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줄 같은 거잖아요. 시각이 굉장히 좀 달라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양쪽 입장을 들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굴러가끔 하는 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근로자 측 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 구성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었고, 올해는 좀 상승률이 좀 적었었죠. 3%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년 사이에 한 30%가 올렸으니까 올해는 주춤했는데, 아마 내년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협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오른다, 2번 동결한다, 3번 내린다. 세 개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들 거의 민주당이 177석이죠. 180석, 거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패스트트랙 다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죠. 지금 딱 타이밍이 좋아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인상폭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게 좀 관측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조금 주춤했었지만 여기서 더 올려서 9,000원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면은 지금 반작용들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받아서 알바들 그런 온기가 전달되는 거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한계 상황에 들이닥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내일 폐업을 준비하신 분이 많은데, 폐업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폐업하려면 기존 계약 관계도 봐야 될 거고, 이미 투자했었던 것들도 원상복귀하려면 철거비도 또 많이 들어가죠. 마땅히 또 폐업을 해도 다른 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 매장을 운영하신 사장님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미 또 폐업하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폐업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남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가려고 하는데, 매출은 그대로,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 나갈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금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부가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세 우리나라 세율이 10%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거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갈 돈들이 개인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1차, 2차, 3차 추경해가지고 한 57조 정도 되는 돈을 미리 땡겨서 쓴 겁니다. 내년에 이거를 충당을 해야 돼요. 나갈 돈들은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는 기본소득세, 뭐 대선급 아젠다죠. 이 이야기를 여당, 야당, 여야 할 것 없이 뭐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요거 뭐 40만원, 60만원 한 달씩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재원이 마련이 돼야지 이런 정책들을 갈 수 있을 텐데, 돈 없이 이거 정책하면 뭐 한두 달 하다가 재원 없으면 스톱돼 버립니다. 실제로 캐나다도 기본소득제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스톱된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정책이어도 이게 돈이 없으면 고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돈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그게 증세입니다. 증세. 증세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법인세도 지금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또 소득세를 올려버리면 일 안 해버려. 하기 싫어지죠. 진짜. 소득세 올리면 일을 한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땀 흘린 대가를 국가에서 뜯어가 버리면 누가 개미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배짱이 되려고 하잖아. 똑같이 못 뜯어가는 거.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도 준다고 하면 괜히 어설프게 일해가지고 돈 조금 버는 것보다 차라리 일 안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놀면서 좀 적게 벌더라도 그거 받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가버리려고 하는 노동 풍토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취지는 좋아요. 양쪽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저임금 어제 딱 이렇게 나오고 민노총에서 내명 안 왔었거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 기관들이 사실 지난달부터 이렇게 차츰 논의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못했었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스케줄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서로 팽팽한 의견차가 보여가지고 이거를 조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운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되길 바라죠. 아니면 더 내려주면 더 좋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차등 적용해주면 땡큐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동결이 진짜 이렇게 동결해가지고 좀 버티면서 기초체력을 버티고 내수 소비가 좀 진작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노동자 입장은 또 완전히 좀 다르죠. 노동자 입장에서 달라가지고 이거를 절충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들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어저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 위원장도 중간에 망치를 두드려야 하지만 이게 한쪽으로 편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이쪽 들었다가 이게 난리 나죠. 들었다가 이쪽도 난리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팩트를 좀 들여다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이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 19년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2018년도 16.4%, 시급이 7,530원.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야, 그때 6,500원 이렇게 받으면 그래도 한 두세 명 이렇게 쓰면서도 이렇게 버틸 수 있으니까, 야, 뭐 알바서도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세 사람 이렇게 쓰면은 그래 6,130원 하면 같이 나눠서 쓰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얼마예요 그때? 7,530원 16.4% 이렇게 오르면 야, 현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체감하는 게 굉장히 많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3명 할 거를 2명으로 줄여야겠네. 오, 이게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네. 이게 정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해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 그런 이제 그 느낌들은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하니까 아마 이게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많은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오르면서 2018년도, 19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2018년도 이렇게 올랐는데 2019년도에 또 올랐어요. 또 크게 11%, 한 10.9% 올랐습니다. 8,350원이 된 겁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올랐던 데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이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쓰는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정말 이제 좀 줄여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면 매출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돈들이 줄어드니까 좀 더 뛰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더 뛰게 됐던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올해는 뭐 말씀했다시피 8,590원입니다. 2.87% 올랐는데 2년 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서 적게 올랐지만 이것도 같이 올라간 거죠. 주휴수당을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1,320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바를 이렇게 나타나니까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바를 적게 쓰고 쪼개기로 쓰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서 이거 이제 들여다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장을 해보면 그렇게 안 해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든가 아니면 혼자서 근무를 해야 되는 1인 기업 그런 카드들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나홀로 사장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혼자서 근무하시는 사장님도 계속 늘어났고요.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알바들에게까지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혼자서 일하는 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죠. 정말 양쪽 다 예측하기 힘든 그런 복병이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 경제를 거의 초토화 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 공방전도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소를 도둑 맞았고 잃었어. 예. 가게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게 많아졌어요. 예. 최저임금이 오르고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일자리들이 줄어든다면 이 최저임금을 올린 의미가 있을까요? 자, 거기서 한번 해답을 좀 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좀 어렵고 힘든 이 사장님들 많고요. 지금 여건들이 계속 좀 안 좋고 힘들어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 동결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도 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정책을 짜는데 최저임금 협상하시는 위원회 분들이 조금이라도 현실감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또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현재 자영업 현장에 뛰고 계시는 사장님의 현장 목소리들을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또 생존 창업 라이브 방송 또 진행되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